이제 당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고인을 볼까요? 피고인을 보기 전에 먼저 어떤 식으로 해서 피고인이 됐느냐 위에를 여러분이 쭉 보시다 보면 피의자부터 있죠. 피의자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때는 입건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가 종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보통 수사를 종결할 때는 불기소 처분 아니면 기소하겠죠. 그러면 기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소를 제기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구공판에 해부했다. 여러분이 구공판은 공판을 열기를 구한다. 그래서 구공판. 어쩔 때는 약식 같은 경우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구공판, 기소, 공소 제기는 다 같은 얘기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재판으로 넘겨가는 걸 이걸 구공판이라고도 하고 기소라고도 하고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일단 공판 절차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그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수형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언제까지를 피고인이라고 하냐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 제기돼서 그때의 개념이 피고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결 수감자라는 것이 있어요. 피의자 단계에서도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 피고인도 구속돼가지고 법정 구속이라도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미결 수감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기결이겠죠. 기결, 그때는 수형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것은 피고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 피고인이 중요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어떤 부분이 피고인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그러면, 피고인은 맨 처음에 일단 피고인의 개념으로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피고인이란 무엇보다 피고인이라면 일단 검사로부터서, 누구로부터서요? 검사로부터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지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일단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결 같은 거냐? 직결이 청구되는데 이건 직결 피고인입니다. 개념상 위장 출석을 부진정 피고인, 위장을 출석해서 진짜 범죄가 아닌 가짜 범죄 부진정 피고인도 피고인이야. 일단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범인가의 여부, 진범이 아니라도 피고인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사자 능력이라든가 소송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공소 제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됐으면 이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동피고인은 뭐냐? 공동피고인은 수인이, 여러 사람 피고인이,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절차가 같은 거야.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를 이걸 보다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인이 뭐라고 나오냐? 수인이 동일 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일괄 기소를 되거나, 이것이 일괄 기소되거나 관련 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도 공동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 소송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인이, 3번을 보면은 수인이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소송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일가일설하거나 관련 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4번 공동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이때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 공통될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법조문이니까 일단은 봐두시고, 왜 이 피고인의 개념이냐면, 피고인은 일단, 자, 누가 피고인이란 피고인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피고인을 먼저, 피고인이 검사가 그 공소를 제기할 때 특정을 해야 돼. 그때 그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이라든가 번적, 주소, 직업,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을 기재해가지고 피고인이, 아, 이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는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되냐면, 자, 거짓말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모형의 경우와 위장출석의 경우, 성명모형이나 위장출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명모형이라는 것은 뭘 성명모형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보통의 경우, 자, 갑이 수사기관에서 갑치가 나 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을입니다라고 거짓말해 버립니다. 그러면 검사가 갑을 을로 잘못 알고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이때 갑은 거짓말한 놈을 보다 뭐라 그럽니까? 모형자라 그럽니다. 개념을 잘 아시면 돼.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다 피봤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다 뭐라 그러냐? 피모형자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할 것은, 성명모형인 것은 모형자가 누구고 피모형자가 누구냐는 얘기야. 그럼 모형자는 진범이겠죠. 피모형자는 가만히 있다가 피본 사람보다 피모형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소송법적 효과, 자, 모형자가 공판정에, 재판정에 탁 출석을 합니다. 출석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모형자에 대해서는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욕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모형자인 갑이 피고인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저놈이 홍길동인지를 알아. 그런데 흥부가 와서 홍길동이라고, 홍길동이가 흥부 이름을 대버렸어요. 그런다 검사는 그때 딱 모형자가 쉽게 얘기해서, 자, 홍길동이 지가 흥부인 척 하면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때는 알잖아요. 누가 진범인지 알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검사는 법원의 허가가 할 필요도 없이 뭘 하면 되느냐?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만 정정해버리면 돼. 누구 이름으로 정정해버립니까? 피모형자의 성명 번종을 진범자인 모형자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때는 쉽겠죠. 그러면 피모형자는 공소장에 표시됐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본 사람이니까 절차에서의 배점으로 별도의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형자가 공판정에 출석했을 때는 모형자의 이름으로 공소장 정정 절차에 의해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안 어렵죠. 그 다음에도 만약에 피본 사람, 피모형자가 출석을 했을 때, 자, 공판장에 일단 출석을 했을 때 두 개의 경우, 모형자, 검사는 공소장 정정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표시 정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모형자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한다. 검사가 피모형자도 가하고 모형자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법원은 모형자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해야 되죠. 그러면 피모형자는 피본 사람도 일단 법정에 나오기는 나왔기 때문에 형식적 피고인이 되나 법원은 피모형자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왜? 이건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형자가 나온 경우와 피모형자가 나온 경우에서 어떤 경우만 되면 됩니까? 일단 모형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정정만 하면 되지만, 피모형자가 나왔을 때는
야, 너 나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만약에 피모용자가 구약식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 서류에 대해서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모용자는 어떤 효과가 있고 피모용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야 되냐. 모용자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갑에게, 그러니까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면 갑이 진범이죠. 진범에게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으면 이놈은 피봤으니까 피모용자는 피본 사람이니까 검사는 피고인을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약식명령 정본과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모용자인 갑에게 송달한다. 자, 그런데 피모용자는 어떠냐? 약식명령을 송달받아 심리 진행 과정에서 성명 모용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피모용자인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피본 사람들,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했다거나 피모용자가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는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모용자의 경우에서는 어떻느냐?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정정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모용자에 대해서 약식명령 송달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표시를 정정해야 되죠. 정정해서 법원은 약식명령 정본과 피고인 표시 경정 결정을 모용자에게 일단 송달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낀데 크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먼저 피모용자 나오면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피모용자에 대한 것은 소송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법원은 판결을 하면 되고 모용자는 진범이니까 공판정에 출석을 했다 그러면 공소장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이 누구에게 송달돼야 된다? 진범인 모용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피모용자에게 송달된 건 이건 안 되겠죠. 만약에 피모용자가 잘못해가지고 피모용자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모용자인 갑에게 약식명령 송달이 없다면 검사는 표시를 정정해서 다시 모용자. 그래서 여기서 모용자는 진범이란 얘기야. 모용자인 갑에게 송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모용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 모용자가 나왔다 하면 공소장 정정 절차, 그 다음에 약식명령 송달도 진범이 모용자에게 보내주어야 됩니다. 위장출석을 한번 볼까요? 위장출석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몸바지죠. 가짜로 나오면 대신해서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러 온 경우 이건 씨바지가 아니라 몸바지란 얘기죠.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 이 사람은 갑이 진짜 피고인인 게 진정 피고인. 영어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위장 출석한 자를 부진정 피고인,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에서는 뭘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진범이란 얘기야, 누가 진범이야? 갑이 진범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피고인, 실질적 피고인이라 하라고, 위장 출석한 사람은 진짜 피고인이 아닌 불인정 피고인, 형식적 피고인, 여기까지를 알고 있으면 이 개념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왜 쉽냐? 인정신문 단계. 법정에서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을이 분명히 갑이 아닌 을이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려고 해서 형식적 피고인 진범이 아니죠. 이건 퇴정시키고 너 나가. 그 다음에 누구를 오라 그래? 갑,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때 을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는.
그러면 사실심리 단계, 인정신문에서 몰랐어, 누가 누군지를. 그런데 사실심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을, 형식적 피고인에게도 소송 계속이 발생하므로 을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을, 진정 피고인이 아닌 부진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갑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진행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소심 단계, 을에 대해서는 일단 상소심 단계에 가면은 결국 절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이었고, 갑, 실적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의 소송 절차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 결국은 위장 출석의 경우에는 인정신문 단계에서 밝혀져 버리면 야, 너 나가 하고 진짜 피고인인 갑,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하면 되고, 사실심리 단계까지 오거나 상소 단계에 갔다 할지라도 부진정 피고인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다시 누구를 불러야 돼? 실질적 피고인인 갑을 불러서 절차를 다시 개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으니까 성명 모형과 위장 출석에서 진범인 모형자나 진정 피고인, 실질적 피고인이 진범이죠. 그렇지 않고 부진정 피고인이라든가 피모형자는 피본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절차에서 배제될 부분은 무슨 판결한다?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라는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알고 다른 문제를 풀어가거나 판례를 보시면 아주 편할 것입니다.